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메디아들이 서서히 임렉, 즉 음력 설날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렉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문으로 보면은 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자카르타 대형 쇼핑몰들의 내부는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기 시작하고 노란 귤나무 분재가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달력을 보니 우리나라는 15일부터 노는 날이 되고 있네요. 그렇지만 인도네시아 서민들은 시중 쌀값 폭등으로 지금 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민들은 옥수수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해서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열기는 그칠 줄 모르고 인도네시아까지 퍼져오고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광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여간 지난주는 인도네시아는 보고르 푼짝의 빌라촌 일대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져서 6명이나 죽고요. 가로수가 넘어지고 도로 옆에 있는 뚝이 무너지고 교통이 마비되고 곳곳에서 산사태가 나는 등 푼짝을 지나는 사람들과 주민들에게 일대에 큰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방정부는 산사태로 인해서 도로가 막히게 되자 지안주르를 거쳐서 반둥으로 가는 차들은 종거리라고 하는 도시를 거쳐서 돌아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푼짝파스로 올라가는 곳뿐만 아니라 보고르 찌아위 근처에 있는 까뚜람파 보까지 위험 수위를 넘기면서 자카르타로 가는 찔리웅 강변 주민들을 아주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불어난 찔리웅 강물은 대폭을 침수시키고 다시 자카르타의 자티네가라 일대를 마비시켰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찔리웅 강이 지나는 반쪼란 일부 지역에선 화재가 발생해서 주민들이 대피를 했고요. 경전철 공사장에서는 인부 4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그런 안전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또 스카르노 하타 공항 뒷문 쪽, 그러니까 기차가 지나는 지하차도에 물이 차서 그것을 지나던 2명이 숨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한편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에 그 이름도 유명한 만경봉 90여호가 들어왔다는 기사가 인도네시아 메디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경봉호가 우리 귀에 낯익은 것은요, 그 배가 일본 조청년 북한 방문단을 데리고 가고 했던 그런 납북선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또 강릉 동계올림픽 공원에 세워진 오륜기 조형물 사진도 작게 인도네시아 메디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도네시아 메디아들은 이제서야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을 작게나마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보다 오는 8월 18일에 개최될 아시안게임이 더 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평창은 뒤로 밀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운동장을 청소하는 등 아시안게임 손님 맞이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치권은 프라보 수비안토 그린드라당 총재를 2019년 대선 후보로 다시 추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SBI 전 대통령은 이카테페 전자주민등록증 발급 사업에 사업 초기 때부터 총체적으로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카페카가 세티어 노반토 전 국회의장의 이카테페 불법 자금 수수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SBI 전 정권 때 주요 정치인들이 줄줄이 엮여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SBI 전 대통령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SBI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에 가졌던 민주당 반동 전당대회 자금 조달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 자금 담당 국회의원이었던 나자루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까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자금책을 맡았던 안젤리나 손닥 위원의 비리, 아나스 우르바닉놈 민주당 사무총장의 정치자금, 센툴 선수촌 부정사건으로 복역 중인 안디 마날랑갱 전 체육부 장관 사건, 팔렘방 아시안게임 선수촌 아파트 건설 부정부패 혐의로 복역 중인 무하마드 엘 이드리스, 그리고 이카테페 부정부패 혐의로 막판에 걸려든 세티어 노반토 골카르당 전 총재 등 사건이 있습니다. 완전 물귀신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자금줄을 쥐고 있던 나자루딘이라고 하는 의원은 팔렘방 선수촌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해서 우다야나 대학 건물공사 사건, 그리고 마타람 대학 건물공사, 또 잠비대학교, 수라바야 BP IP 3차 공사 사건, 또 다르마스라야 병원 공사, 메단 아담말릭 병원 본 건물하고 파빌리언 건물 공사 사건, 포노로고 병원, 아체 학교 건설, 그리고 말랑의 브리위자야 대학 건설 사업 등 전국 어디든지 돈이 좀 될 만한 공사는 거의 다 개입하는 그런 재주를 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부정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센툴 국가대표 선수촌 건설하고 이카테페 프로젝트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코이 대통령이 언급을 했지만요, 스리물야니 재무부 장관이 갑자기 인도네시아 언론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나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과 미디어는 4G로 가는 기술혁신 과정에서 언론인으로서의 기본 태도를 유지해야 할 것이며 성실성과 정직성을 갖춰야 되고 정의에 대해서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리 장관이 단지 재무부 산하 기관의 문제를 거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스리 장관의 언론 터치는 결국 선거를 의식한 발언으로만 해석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인도네시아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을 스리물야니 장관이 미리 우려하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마침내 군사 퍼레이드를 단행했다는 외신이 남한 올림픽 기간 중에 북한은 군사력 과실한 제목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보는 미국의 견해와 남한의 견해가 크게 다르게 보도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UN 제재의 결과로 보고 있는데 반해서 남한은 대화의 결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은 올림픽 후에 그 결과를 보고 대북 대응을 하자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남한은 이 평화 무드를 계속 끌고 가면서 북핵 포기를 협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의 진행에 대해서는 일단 올림픽이 끝나봐야 뭐가 되든지 알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일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섹스 스캔들의 의혹 수사를 놓고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다는 외신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 공화당이 작성한 메모를
국민들에게 공개해도 좋다고 허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FBI는 그 비밀 문건을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경우에 국가 안보에 매우 해롭다는 이유를 들어서 문건 공개를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말하고 있는 X파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트럼프가 모스크바 한 호텔에서 2명의 포르노 배우와 아주 난잡하게 놀았다고 하는 비디오 테이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미끼로 FBI가 트럼프 선거본부를 도청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파일이 겁이 나서 러시아와 내통을 하고 있을 것으로 이유를 댄 것이지만은 선거본부를 도청하고 낙선을 시키려고 한 것은 이 파일이 이제 보니까 정말 전부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민주당을 비롯한 FBI와 법무부 고위층들이 이 조작사실 문건 공개에 지금 벌벌 떨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주류 언론사들도 줄기차게 그 반대의 보도를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즉 트럼프 파일이 정말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반둥에서 발원하는 찌따름강의 수질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 반해 반둥의 일부 섬유 공장들은 아직도 몰래 오염물질을 그 강에다 흘리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는 CB 익스프레스 런드리, 그리고 CB 지하루만 런드리, 또 에비토 워싱 등 3개의 워싱 회사들은 가동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고, 빼떼 GI, 그리고 빼떼 SSM, 또 빼떼 위사, 또 빼떼 ST, 이렇게 4개의 회사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상태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즉 왕 버티컬 거래가 일제히 폭락을 시작하면서 갖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조작한다는 설이 나오면서부터 더 많은 나라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통제하겠다는 쪽에 섰는데 호주, 그리고 필리핀, 중국, 싱가포르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도 동참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다만 한국은 이를 두고 찬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가상화폐 시장의 경우엔 더 큰 충격에 빠져든 게 사실입니다. 이쯤에서 뭔가 결단을 내려야만 되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피해가 점점 더 커질 수 있다고 하는 지적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인근에 있는 학교 선생님 한 분이 학생한테 맞아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 학생이 선생님의 훈계에 반발해서 폭력을 휘둘렀는데 다른 학생들까지 가세를 해서 선생님은 쓰러뜨리고 끝내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기는 했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다는 사건입니다.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장난만 하는 학생에게 선생님이 나무라자 그 학생이 대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선생님이 출석부로 학생을 때리자 학생이 폭력을 행사하고 다른 학생들도 가세해서 선생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단순 형사사건으로 보도하는 것보다 인도네시아도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카르타 반둥 간 고속철도 건설 문제가 아직도 미결돼서 적어도 내달에는 시작해야 하는 건설 공사에 좀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이 55%만 끝났기 때문에 아직도 보상할 토지가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토지 보상은 사실상 인도네시아 측의 책임이기 때문에 결국 이 고속철 공사의 지연 책임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여간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 공사는 2019년 말이라든지 혹은 2020년 초에 완공을 목표로 잡고 있는 정치성이 짙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서둘러서 토지 보상 문제를 마무리할 것이 예상된다고 하는 뉴스입니다. 끝으로 한인동포 소식을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에 김창범 전 서울시 국제관계 대사에게 신임장을 받았고 이달 중에는 인도네시아에 부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도네시아 미디어들은 신임 대사 부임 소식을 전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국 소식인데요. 앞으로는 비자 연장 문제가 좀 더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베트남을 좀 참조하라고 지시한 것이 이제 현실화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5년이 되면요 더 이상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연장할 수 없고 반드시 싱가포르라든지 말레이시아와 같은 나라로 나갔다가 거기서 비자를 다시 받고 들어야만 했는데 그걸 폐지를 하고 한 번 비자를 받으면은 5년을 인도네시아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5년을 거주하게 되면요 국제법에 따라서 영지권을 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그런저런 문제들을 어떻게 인도네시아 이민국이 정리할지 그게 기다려집니다. 어쨌든 베트남 정도는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 지부가 작년에 이어서 제2회 적도문학상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시부문 외에 수필, 단편소설, 희곡 등 다양한 장르로 해외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주변 삶 이야기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적도문학상 대상을 수상하게 되면요 한국문인협회 등단을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 되고요. 다른 상을 받은 분들도 등단 기회와 함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한인신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주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과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